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집, 그 집 안에 무심코 두었던 물건들이 사실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집, 단순한 공간이 아닌 기운이 흐르는 곳. 여러분, 집이라는 공간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잠만 자고 밥 먹는 곳? 아닙니다. 집은 우리 인생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고, 우리의 기운이 모이고 흩어지는 곳입니다. 힘든 하루를 마치고 돌아와 쉬는 곳, 가족들과 웃고 떠드는 곳, 때로는 혼자 조용히 생각에 잠기는 곳이지요. 옛사람들은 이런 집을 단순한 건물이 아닌 살아 숨쉬는 생명체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 무엇을 들여놓느냐에 따라 그 집안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믿었지요. 지금 들으면 에이, 그게 무슨 미신이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찬찬히 들어보시면 이게 진짜 맞는 말인데 하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조상들이 집 안에 절대 두지 말라고 했던 물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는 자손이 끊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입구나 집 앞에 특별한 장승을 세웠지요. 여러분, 장승 아시지요? 큰 나무 기둥에 사람 얼굴을 새기고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같은 글자를 써놓은 것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장승 중에는 조금 특별한 형태의 것들도 있었습니다. 민속학에서는 이를 남근석 또는 선돌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남성의 생식기를 상징하는 기둥 모양의 돌이나 나무 조각입니다. 에이, 그게 뭐야? 야하잖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옛날 사람들에게 이건 전혀 야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신성한 것이었지요. 생명력의 상징이자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신성한 상징물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복을 부르는 부적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장승이나 선돌은 반드시 밖에 있어야 했습니다. 마을 입구, 대문 밖, 길목 같은 곳이지요. 왜냐하면 이것들의 역할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 잡귀, 애군 같은 것들을 막아주는 수문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욕심을 냈습니다. 이게 이렇게 좋은 거라면서? 그럼 우리 집 안에 두면 더 좋은 거 아냐? 하면서 집 안 깊숙한 곳에 이런 장식들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밖에서 나쁜 걸 막아주던 수문장을 집 안에 가둬버리면 그 기운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오히려 집 안 기운을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비유를 해볼까요? 경비원을 생각해 보세요. 경비원은 건물 입구에 있어야 외부인을 체크하고 건물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경비원을 건물 맨 꼭대기 사장실에 앉혀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 역할을 못하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켜주는 것은 문 밖에 있어야 한다. 집 안에 두면 복이 들어오지 못하고 막힌다. 요즘도 보면 어떤 분들이 풍수 관련 물건이나 장식품을 집 안 곳곳에 두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비슷한 이치입니다. 좋다고 무조건 집 안에 들여놓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 물건이 어디에 있어야
제 역할을 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칼, 가위, 송곳 같은 날붙이 이야기입니다. 집에 칼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요리할 때 당연히 필요하지요. 가위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옛사람들은 이런 날붙이를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습니다. 우선, 칼은 절대 침실이나 거실 같은 곳에 두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부엌에만 두었지요. 그것도 아무렇게나 두는 게 아니라 반드시 칼집에 넣어두거나 날이 보이지 않게 천으로 감싸두거나 서랍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옛사람들은 칼 같은 날카로운 물건에서 살기라는 기운이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날카롭게 베는 기운, 그게 바로 살기지요. 이 살기가 사람에게 향하면 마음이 날카로워지고 잠을 잘 때도 편하게 자지 못하고 심하면 악몽을 꾸거나 다툼이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에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침대 옆 탁자에 큰 과도가 칼집도 없이 날이 반짝이며 놓여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지 않을까요? 실제로 심리학에서도 날카로운 물건이 시야에 들어오면 사람의 공격성이 미세하게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들의 이 지혜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거였던 거지요. 또 하나, 가위를 벌려놓고 자는 것도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가위는 반드시 닫아서 보관해야 한다는 거지요. 벌려진 가위가 마치 입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집안의 재물과 복을 베어버린다고 믿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날붙이는 반드시 제자리에 안전하게 날이 보이지 않게 보관하라는 게 우리 조상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깨진 물건들입니다. 금간 그릇, 깨진 거울, 부러진 장식품, 고장난 시계 같은 것들이지요. 여러분, 혹시 집에 금간 그릇이 있으신가요? 아직 쓸 수 있는데 뭐 하면서 계속 쓰고 계신 건 아닌가요? 아니면 깨진 거울을 나중에 버려야지 하면서 구석에 놔둔 건 아닌가요? 옛사람들은 이런 깨진 물건들을 집에 두는 걸 아주 꺼렸습니다. 왜냐하면 깨진 물건이 집 안에 오래 있으면 그 집의 기운도 같이 깨져버린다고 믿었거든요. 우리 조상들은 이런 불완전한 물건을 계속 보고 살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과 운명도 불완전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금간 그릇을 볼 때마다 아, 저게 깨졌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 마음에도 금이 간다는 거지요.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심리적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실제로 주변 환경이 우리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에 있으면 마음도 맑아지고 지저분하고 어수선한 곳에 있으면 마음도 복잡해지잖아요. 특히 거울은 더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거울이 깨지면 그 거울에 비친 사람의 운도 깨진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거울이 깨지면 무조건 바로 버리고 절대 계속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장난 시계를 집에 두면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집의 발전도 멈춘다고 했지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살펴보세요. 금간 그릇, 깨진 거울, 고장난 시계, 부러진 장식품. 이런 게 있다면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집안 기운을 새롭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네 번째는
좀 민감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바로 종교적인 장식물, 특히 불상이나 탑 같은 것들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종교 자체가 나쁘다거나 믿음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너무 신성하고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 할 자리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옛사람들은 불상이나 탑은 원래 절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절이라는 곳은 수행하는 곳이고 부처님을 모시는 신성한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신성한 물건을 일반 가정집에 들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이라는 공간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먹고 자고 생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신성하고 무거운 기운을 가진 물건을 들여놓으면 집 안 분위기가 무거워진다는 겁니다. 그럼 신앙심이 깊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옛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 물건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실제로 불교에서도 불상을 집에 모셔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지요. 물건은 그저 도구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큰 장식품들입니다. 요즘도 보면 집 안에 큰 호랑이 그림을 걸어놓거나 거대한 용 장식을 놓거나 온통 금빛으로 반짝이는 장식품으로 집을 꾸미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개인의 취향이니까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옛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집의 크기와 거기 사는 사람의 기운에 비해 장식품의 기운이 너무 세지면 사람이 오히려 눌린다고 생각했거든요.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집은 사람이 주인이어야 한다. 물건이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 안의 모든 물건은 사람을 위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사람이 편하고 좋으라고 있는 게 물건인데 그 물건 때문에 사람이 불편하고 눌리면 본말이 전도된 거잖아요. 특히 금빛 장식은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금은 본래 황제나 왕이 쓰는 것이었거든요. 일반 백성이 감히 금을 함부로 쓸 수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시대가 다르니까 누구나 금을 살 수 있지만 그래도 금빛 장식을 집 안 곳곳에 너무 많이 두면 오히려 속된 느낌이 들고 집 안이 차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거대한 수석이나 조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거실에 사람 키만 한 돌을 들여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처음엔 우와, 멋있다 할 수 있지만 매일 보다 보면 왠지 답답하고 거추장스럽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과유불급,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말이 있지요. 집 꾸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집은 결국 사람을 위한 공간이라는 겁니다. 물건을 위한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건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요즘 미니멀 라이프라고 해서 물건을 최소화하며 사는 게 유행이잖아요. 사실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예전부터 해왔던 삶의 방식입니다. 필요한 것만 간직하고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버리는 것. 그게 바로 옛사람들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한번 둘러보세요. 깨진 그릇이 찬장 구석에 숨어 있지는 않은지, 오래된 칼이 침대 밑에 굴러다니지는 않는지, 고장난 시계가 벽에 걸린 채 시간이 멈춰 있지는 않은지, 너무 큰 장식품 때문에 거실이 답답하지는 않은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용기를 내서 정리해 보세요. 아직 쓸 수 있는데 라는 미련을 버리고 이제는 보내줄 때가 됐다는 마음으로요. 작은 정리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집 안 공간이 넓어지는 건 물론이고 마음의 공간도 넓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게 깔끔해지면 생각도 깔끔해지고 생각이 깔끔해지면 삶도 자연스럽게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이런 가르침을 단순히 옛날 미신이라고 치부하지 마세요. 그 속에는 수천 년간 쌓여온 삶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거창한 대청소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부엌에 가서 깨진 그릇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있다면 과감히 버리세요. 칼과 가위가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침실을 둘러보고 침대 밑을 정리하세요. 거실에 과한 장식품이 있다면 치울지 고민해 보세요. 고장난 시계나 전자기기가 있다면 고치든지 버리든지 결정하세요. 한꺼번에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지요. 그리고 물건을 버릴 때는 이렇게 말해 보세요. 그동안 고마웠어. 이제는 보내줄게. 물건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버리는 게 덜 아프고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기분 좋은 의식이 됩니다. 집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곳,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곳, 우리 자신으로 돌아가는 곳입니다. 그런 소중한 공간을 어떻게 가꾸느냐가 곧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옛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집을 정리하는 것이 곧 삶을 정리하는 것이고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용기가 곧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는 걸요. 여러분의 집에 복이 가득하고 좋은 기운이 흐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 바로 지금 여러분의 손에서 시작됩니다. 깨진 그릇 하나를 버리는 것, 칼 하나를 정리하는 것,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집에서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